예, 이제 뭐 벽체가 만들어진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집어넣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로딩을 해보면은 H빔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기둥을 정사각 기둥하고 사이즈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저희는 이제 400짜리를 그 기둥을 넣게 돼 있는데 이 기둥이 450이 돼 있어요. 뭐 기둥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감재까지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뭐 마감은 이제 15mm 해가지고 그 430으로 이제 잡아봤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저도 야 이거 430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일단 이게 좀 어쨌든 기둥 명칭은 400이니까 일단 400으로 잡자. 그리고 일단 400으로 만들고 마감재를 무시를 하고 이제 넣습니다. 지금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해당 비에서 볼 수가 없다고 나와요.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무시를 하고 기둥부터 박아 넣었습니다. 중간에 또 이게 뭐 바꾸려면 이제 힘드니까 그 또 다시 들어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실내는 마감재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실외는 또 마감재를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냥 바로 면 처리를 해버리면 되니까요. 노출 콘크리트로 3D로 확인을 해보니까 기둥이 이 GL에서 1층까지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제가 뭔가 세팅을 처음에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기둥을 와이어프레임에서 이렇게 다 보이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셀렉트를 해서 높이를 다 올라오게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는 올라오고 일부는 안 올라오고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단은 1층 바닥, 2층 바닥까지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1층 천장까지는 올라가니까 1층 천장까지 이렇게 다 올리도록 기둥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을 달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대충 제가 이제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합니다. 문의 모양 그리고 들어갈 거 선택합니다. 기본적인 패밀리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종류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충 비슷한 거 맞춰서 넣었습니다. 문 사이즈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뭐 10mm 단위든 뭐 100mm 단위든 이렇게 원하는 게 쭉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일이 조정해가고 만들어가고 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를 복제를 해서 사이즈를 변경시켜주고 이렇게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면 문이 이게 맞나 하고 이제 항상 3D로. 레빗의 장점이 이런 거죠. 뭔가를 해놓고 야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들어간 거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굉장히 장점입니다. 미세한 조정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알아서 조정을 해줘야 되고,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캐드처럼 그려졌네라고 생각하시면 저거는 밑바탕이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캐드 도면 시공 도면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 도면하고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기존 도면만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도면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단지 이제 이게 스케치업하고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스케치업은 그냥 투시도로 그리기 위한 도구미라 한다면 얘는 아예 요소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 폴딩 도어를 넣으려고 했는데요. 이 폴딩 도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캐드에 자료실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회원에 가입하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꽤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많이 씁니다. 뭐 고캐드 관계자분들께는 좀 미안하지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국산은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도 솔직히 할 말은 없을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자주 쓰는 그런 게 아닌 것들이 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폴딩 도어가 하나가 있어서 폴딩 도어를 다운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폴딩 도어를
불러옵니다. 이게 불러올 때는 이게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패밀리로 편집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폴딩도어가 이 목재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패밀리 편집이 들어갑니다. 패밀리와 관련된 거는 별도의 강의를 할 겁니다. 저도 이 패밀리 편집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패밀리 편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3D 맥스나 3D 맥스 비즈 같은 그런 구성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기본 그 레빗의 그 도면 작업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패밀리는 어떤 파라메트릭 요소까지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패밀리들을 만들어서 그 레빗으로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밀리에 대한 그 편집에 대한 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고 제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어떤 실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 패밀리에서 모든 요소들도 다 이게 보시면 막 인치로 돼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숫자 크기나 뭐 이런 거 부분 그것도 다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설정값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준값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인치값이냐 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니까 레빗이 미국이 아니라 이 그 패밀리도 문짝 패밀리도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착오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축적도 뭐 24대 좀 2.54가 인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1대 1이겠죠. 1대니까 10대 1로 돼 있는데 뭐 저게 24대 1로 되고 하여튼 좀 골 때립니다. 패밀리를 이제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패밀리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일종의 노가다 작업이에요. 이게 그 옛날에 그 폰트 같은 거 처음 만들 때 막 보면은 노가다 작업이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폰트 그 치수를 막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폰트를 만들고 막 그런 것처럼 지금이야 뭐 스캐너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만들어진 걸 변형한다든지 하겠지만 처음에 그 워드 프로세서나 아니면 통신용 프로그램 뭐 이런 거에 사용되는 폰트는 일일이 다 손으로 입력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레빗에서도 이런 패밀리는 이런 노가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정 작업은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니까 일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정말 노가다 작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뭐 건축이라는 게 이게 저도 지금 보시면 이제 하면서 계속 잘 안 돼가지고 시행착오 하면서 이게 잡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노가다, 그러니까 설계도 노가다 작업이다 보니까 이런 노가다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작업도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눈에 보이는 대충 이렇게 두드려 맞추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기준 치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미리를 시작을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인치를 시작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소수점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저거를 일일이 수치를 다 맞춰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문 틀의 간격을 제가 조정을 해주면은요 안에 들어가는 유리창 부분 그 부분이 자동으로 그 따라와져 가지고 맞춰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앞면, 뒷면, 그다음에 유리면에서 3개, 그리고 저 구멍도 8개니까 8개지 않습니까? 8개면은 3면 곱하기 24개 정도를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게 한 절반 정도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작업하기는 그나마 좀 편했죠. 뭐 레빗이 활성화되고 BIM이 완전 정착이 되면은 이제 저런 라이브러리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우리도 레빗으로 설계를 할 때 편해지겠죠. 그리고 설계 환경도 많이 달라지겠죠. 제가 요즘 이제 강의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설계사무소에서 실무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레빗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는데 레빗으로 해놓은 게 어떤 그 기존에 CAD에서 작업했던 도면, 그러니까 뭐 A3 용지로 출력해서 비교했던 거랑 비교해 보면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도면만 보던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레빗에서 보는 설계 도면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레빗을 실제 설계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사무실 내부적에서 어떤 의식을 바꾸고 전환을 하고 뭐 하고 해서 하면은 되겠지만은,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게 일단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그 시청, 구청, 뭐 시, 이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뭐 십수년간, 거의 20년 가까이죠. 우리나라에서 캐드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행정 문서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지가 어떻게 보면은 90년도부터니까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해왔던 거를 갑자기 바꾸려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 처음에 캐드로 했을 때도 그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 캐드로 기존에 손으로 그 제도판에서 그리던 거에 맞추느라고 많은 그 혼선이 빚고 많은 그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 레빗은 단순한 그 제도판에서 그리던 거를 컴퓨터에서 그리는 거하고 차이점이 아니라 굉장히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산 설계사무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행정 처리 문제인데, 이거 뭐 미국식 뭐 최첨단식 뭐 백날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스케치업처럼 그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이미지 모습을 뭐 이런 거다, 그 설계 최종 그 결과물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줄 정도로밖에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또 건설 현장에서도 저는 이제 감리를 좀 오래 해서 그러는데, 최근 이제 BIM이 그 납품이 된 게 이제 얼마 안 됐죠. 한 2년 됐을라나요? 불과 얼마 전에 모 관공서 하는데 거기도 BIM 데이터가 왔었는데, BIM 데이터는 아무도 열어보지도 못해요. 열어볼 엄두도 못 내고. BIM은 아예 꿈도 못 꾸고, 또 BIM에 뭐 활용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 마인드 자체도 지금 완전히 황당무계해져가지고, 더 이상 뭐 얘기를 해봐야 남 뒷담화 까는 것밖에 안 나니까 그냥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고작 이제 설계 납품할 때 BIM 보고서라는 거 하나 작성해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 시뮬레이션 뭐 보고서라고. 뭐 기존 관료들도 그렇고 기존에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의 보고서만 생각하고 있고, 뭐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옛날 군부대에서 그 차트 넘겨가면서 지휘봉으로 탁탁 하면서 글씨 읽어주던 거, 그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런 프레젠테이션 용으로나 사용되고, 아직은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BIM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뭐 2016년부터 BIM화 하겠다라고 말은 크게 했는데 과연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BIM에 관심 가지신 분들, 이 강좌는 어떻게 보면 수준이 굉장히 낮지만은,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학원을 다닌 건 아니에요.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컴퓨터 학원 몇 번 다녀봤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서 독학하는 것보다는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학원을 잘 안 다니고 있어요. 예,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고, 또 그 대형 그 설계사무소에서 이 BIM 소프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국책 사업인데, 그 BIM 데이터를 봤을 때 그닥 잘 되고 있다라고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문틀을 알루미늄 바나 아니면 스틸 바나 뭐 이런 걸로, 그 목재가 아닌 걸로 바꾸기 위해서 해놓고 나니까 이제 창 부분이니까 저 부분이 넓어졌죠. 저기는 아직 목재 칸막이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이제 유리창으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리로 바꾸면 이제 뭔가가 되겠죠. 이제 유리도 어떤 유리를 쓸 건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글레이징도 뭐 어떻게 줄 거고, 특성, 그 물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거를 쭈루루루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뭐 색조까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라는 게 없어요. 자재를 선택을 할 때는 실제 자재를 보고 그 자재의 어떤 물리적인 데이터를 제조업체한테 받아서 그대로 입력을 해줘야지 되는데, 우리가 설계하면서 그런까지 일일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회색, 약간 이제 회색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추럴 덴시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레이가 아닌, 근데 그레이로 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약간 회색이 도는 유리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재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틀이나 아니면은
창틀이라 해야 되나? 저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저 부분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조금 일단은 넣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폴더 도어를 설치를 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하고 이 사이즈도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고쳐야 될 게 많은데 하나도 제목도 안 고쳐졌고,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새로 그 복제를 해서 이제 만들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문이 들어가야 될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넣고,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치수는 지금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제목만 되어 있고, 이제 3m짜리 폴딩 도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설치를 합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틀은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는 뭐 사실 뭐 알루미늄이 하더라도 시트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도장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바꿀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바꿔주기는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유리가 아니라 저게 왜 저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감재를 바꾸려고 이렇게 어떤 그 요소들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유형 편집에 들어가가지고 유리창이 유리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레빗의 그 버그예요. 분명 나는 어떤 그 요소를 다 만들어 줬는데 이 요소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 폴딩 도어가 좀 모양이 좀 너무 넓어 보이긴 했는데, 뭐 일단은 저렇게 폴딩 도어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요소들, 이런 이제 작은 창문들도 만들어 넣어줘야죠. 그래서 이 창이 얼마짜리인지, 이게 한 500짜리 폭이 긴 창이네요. 이 창도 이제 비슷하게 생긴 거 찾아가지고 넣어줘야지 되는데, 창문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맞추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 넣어주고, 그 선택할 때 또 항상 이렇게 바깥선을 이게 그 안박이 제대로 좀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이 이제 또 인면선도, 그러니까 보통은 평면을 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인면도 그릴 때 별도로 그 또 이제 창의 높이나 인면 요소들을 수정을 하고 그러는데, 저의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제 저희 경우가 아니라 레빗 같은 경우에는 평면을 결정을 할 때 인면도 같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창호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수정을 하려면 피곤하니까, 기존에 이제 설계해서 창호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이제 높이를 어떤 헤드 높이, 실링 높이 이런 걸로 수정을 해주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수정을 하면은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유형 편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조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창이, 지금 제가 좀 바보 같은 짓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창에 외부면과 내부면 헷갈려가지고 지금 일단은 저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이, 실링 높이, 그다음에 헤드 높이 다 맞추고 난 다음에 그대로 똑같이 이제 복사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3D 면에서 보면 일단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저게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건축이 많이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창을 잘못 설치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벽을 자르고 있는데 이게 왜 자르느냐, 지금 저쪽 부분은요 그 커튼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튼홀은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면밀히 따지자면은 어쨌든 이제 커튼홀 식으로 창과 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벽체를 하나 선택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다 선택이 되니까 그 커튼홀 방식으로 바꿀
그 부분만 이렇게 카팅을 시켜가지고 벽체를 커튼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커튼